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사별했고 하나뿐인 제 딸, 지은이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어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똑 부러졌고 고집은 셌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절대 안 했습니다.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 받아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해서 연봉 5천을 받더군요. 저는 그저 아내 없이 커준 아이가 건강하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조심스레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이야? 한창 회사 일로 바쁠 때였고 딸이 사랑에 빠졌다는 눈빛으로 말하니 저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이상했어요. 남자는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말도 공손했죠. 그런데 뭔가 깊은 생각 없이 허세로 포장한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제가 곧 창업 준비 중인데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투자 한 번만 해주시면 대박 납니다. 첫 만남부터 투자 얘기하는 놈이 어딨어요. 속으로는 이놈 뭐지? 싶었지만 지은이가 그를 향해 웃는 얼굴을 보니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당연히 신혼집은 제 돈으로 장만했지요. 예단 예물, 예식 비용까지 죄다 제 몫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해온 건 딱 하나, 아들놈 혼자 와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하고 절한 것.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잘 살게 걱정 마. 그땐 정말 믿고 싶었어요. 우리 지은이라면 그깟 허접한 놈 하나쯤 감당하고도 남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 차 딸이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살은 빠지고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바빠서 그래. 그 말을 믿을 뻔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사무실 앞에 웬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훈이 아버님,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우리 애가 뭐 좀 도와달라 했더니 내일도 벅차요 이러고. 명절 음식도 겨우 앉아서 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은 어릴 때부터 혼자 뭐든 다 해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겨우 명절 음식 몇 시간 하다 말았다고 대놓고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제서야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은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진 옷과 그릇들, 사이 넘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고 딸은 주방에서 기름 범벅이 된 팬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그 순간 딸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은이네 집을 찾았던 그날 그 풍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 넘은 발을 쭉 뻗은 채로 게임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윤아, 콜라 좀. 아, 아빠 왔었어? 뭐 좀 드릴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잠깐 나와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집 앞 카페에 앉아 물었습니다. 지윤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제야 딸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창업 준비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자기 어머니와 매일 통화하면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내일은 반찬 뭐 해놓을 건데 부터 시작해서 청소, 세탁, 시댁 음식까지 죄다 딸 몫이었답니다. 그럼 너는 퇴근하고 와서 또 일하는 거야. 응, 어머님은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남편놈 인간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딸 월급도 통장 공동관리라며 반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혼하면 내가 실패한 딸 같잖아.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딸아, 실패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한테 있는 거지. 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빠, 사실 결혼한 다음부터 나 맞았어. 딱 한두 번이긴 한데 말다툼하다가.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집에서 내 딸이 하늘처럼 살다 맞기까지 했다고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시키겠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을 저 지옥 같은 집에서 끌어내겠다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 어릴 때 약속한 거 기억나니? 뭐, 너 힘들게 하는 놈이 있으면 아빠가 다 쳐내준다고 했잖아. 그 말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또 울더군요. 저는 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널 살릴 거야. 이번엔 아빠 차례야. 그 다음날 저는 사이놈과 그 어미를 불러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지은이 그쪽 집하고 연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그런 게 어딨어요. 어르신 지훈이가 시집 온 이상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전 조용히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딸이 맞은 걸 말하던 그 통화 녹음, 그리고 남편 놈이 월급을 반 가져가며 욕하던 음성,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차근차근 말하더군요.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부당한 시부모의 간섭까지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그제서야 사이놈의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버버대며 우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이딴 집구석에 우리 딸 더 못 맡기겠어. 오늘부터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딸을 제 품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망가져 있었고 재판 과정도 지옥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댁 그리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 집구석은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엔 쉴 새 없이 문자와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고 출근길엔 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훈이 쟤 결혼할 땐 임신해서 했대. 신랑이랑 한 번도 안 잤다며? 시부모한테 대들었다더라. 이따위 얘기들이 회사에 퍼졌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는 수작이었죠. 딸은 점점 지쳐갔고 하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빠 나 그냥 이혼 안 하면 안 돼? 나 이제 못 버티겠어.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런 말할 정도면 내가 이제 진짜 끝장 봐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지인 네트워크 총동원했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보안회사 팀장, 형사 출신 컨설턴트, 그리고 기자 한 명까지 도와줘. 우리 딸 인생 망가뜨린 놈들 바닥까지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2주 뒤 제가 확보한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이놈은 과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연루 이력, 결혼 직전까지 대포폰 사용 기록, 장모 명의로 된 대출 3건, 지은이 명의로 뽑은 신용카드로 게임 결제 수십 건, 시어머니는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무허가 리셀 영업, 탈세 혐의 있음. 이걸로 안 끝났습니다. 그 시댁 알고 보니 집에 들어온 지은이의 월급으로 사이놈 카드값 맡고 있었고요. 지은이 통장에서 빠진 돈 1년간 약 3천만 원. 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검찰 고발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기자에게도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 30대 남성 아내 명의로 생활비 갈치 심어는 무허가 장사 적발. 맞고 살다가 이혼. 며느리 명의로 카드비까지. 폭탄이 터졌죠. 그 집구석은 순식간에 동네 망신살이 퍼졌고 시어머니는 가게에서 쫓겨났으며 사이놈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날. 딸은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무단 출금을 반복했고 경제적 착취 및 폭언 그리고 가정폭력 증거까지 명백히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1차 판결에서 전적 과실을 사위 측에 인정했고 위자료 7천만 원 지급 명령, 피고 측 접근 금지 3년, 그리고 형사건 병행 처리로 넘겼습니다. 딸은 그날 처음으로 재판장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놈이 저를 보며 말했죠. 장인어른 진짜 이럴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두지. 너 앞으로 지은이 앞에 얼씬거리면 내가 너 인생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다. 그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 지은이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복직했고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조심스럽게 다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은이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빠, 나 그땐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살아있길 잘했단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을 지옥에서 꺼낸 것도 그 지옥을 만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준 것도 전부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로 했을 뿐인데 이제서야 딸이 평범한 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눈물 대신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놓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한 소원은 없습니다. 지은아 사랑한다. 넌 언제나 내 자랑이란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